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안세물입니다. 지난번에 양육비 산정 기준표 보는 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 보는 법 심화편입니다. 특히 일방 당사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양육비 산정이 어려운데요. 양육비 산정 기준표 해설서 내용까지 반영하여 양육비 산정 기준을 완벽하게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양육비 산정 절차는 4가지. 첫 번째, 표준 양육비 결정. 두 번째, 양육비 총액 확정. 세 번째, 양육비 분담 비율 결정. 네 번째,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를 산정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먼저 양육비 구간에 대해 얘기해 볼 텐데요. 양육비 산정 기준표 가로축을 볼까요? 부모의 합산소득으로 구간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표준 양육비뿐 아니라 각 소득 구간의 표준 양육비의 구간 평균값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양육비 구간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 구간의 표준 양육비를 일률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변호사가 양육비 구간의 적절한 금액을 주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500, 와이프가 350만 원을 벌면 합계 850만 원, 아이를 2세로 가정하면 평균 양육비가 178만 9천 원이 되죠. 그런데 만약 제가 450, 와이프가 350이라면 합계 800만 원입니다. 이럴 때 평균 양육비 178만 9천 원을 사용하지 않고 작은 글씨의 양육비 168만 6천 원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특히 만약 제가 양육비를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양육비를 표준 양육비로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표준 양육비 결정과 관련하여 자녀의 나이 구간별로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50만 원, 중학교 이후에는 80만 원 이런 식으로요. 산정 기준표를 보면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구간을 분류했는데요. 만 나이라서 대체로 첫 번째 구간은 어린이집, 다음은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과 유사합니다. 이것은 고학년이 될수록 지출되는 교육비 등이 높아지는 것을 반영한 것이고,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은 사교육비, 돌봄 비용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양육비 판결 시 나이 구간별로 양육비를 달리 정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물가 상승이나 양육자 또는 비양육자의 수입 및 경제 상황의 변화 등으로 액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 당사자의 의사가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점,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 당시 나이만 고려하여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로서는 추후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하는 불편함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명시적으로 나이 구간별로 양육비에 차등을 둘 것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총액 확정과 관련하여 자녀가 1명 또는 3명인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양육 자녀 2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통계 자료 표본 가구 중 2인인 경우가 58%, 1명이 29.1%, 3명 이상인 경우가 12.9%를 차지하고 있어서 2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1명만 낳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양육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1.065, 3인 이상의 경우에는 0.783의 비율을 각 적용하여 양육비를 산출합니다. 양육비 총액을 계산할 때 아이가 1명이면 아무래도 부담이 덜하니까 좀 더 주고, 아이가 여러 명이면 부담이 크니까 좀 덜 줘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양육비 총액 확정과 관련해서 자녀가 예를 들어 서울 대치동, 대구 수성구, 광주 봉선동에 산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교육비를 더 많이 쓰겠죠? 어떻게 주장해 양육비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 산정 기준표상 표준 양육비를 1로 보았을 때 자녀의 거주 지역이 도시인 경우에는 1.079, 농어촌인 경우에는 0.835의 비율을 적용하여 양육비를 1응 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대부분 거주하는 지역이 도시여서 이 계산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고, 대충 서울 수도권이 더 많이 나오고 지방으로 갈수록 좀 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라면 의뢰인이 농어촌에 살면서 양육비를 줘야 하는 경우나 부자 동네에 살면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주장해 보아야 합니다. 양육비 총액 확정과 관련하여 비양육자가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감산 요소로 참작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비양육자가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는 감산, 종료 후에는 가산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조정안 등을 보면 개인회생기간 만료 전에는 20만 원, 만료 후에는 50만 원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하여 양육비가 과도하다면 이를 그대로 회생채권으로 삼을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회생 절차 전체가 폐지된다면 오히려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 소득이 300만원, 개인회생 변제율 40%, 즉 변제금이 120만 원이라면 소득을 180만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나을 듯 합니다. 산정 기준표대로 하면 양육비 총액 확정과 관련하여 가산, 감산 요소로 참작하는 것이지만 회생 변제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돈이므로 표준 양육비 결정 시 아예 제외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양육비 분담 비율 결정과 관련하여 부모 일방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얼마나 지급해야 할까요? 양육비 분담 비율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득이 0이므로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최저 양육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표를 보시면 199만원 미만 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된 금액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가구원이 1인씩 증가할 때마다 생계급여가 26만 3,579원씩 증가되는 점에 착안하여 26만 4천원으로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산정기준표 해설에 따르면 전혀 소득이 없더라도 최저 양육비의 절반, 2세 기준으로 13만 2천원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들어도 인간적으로 너무 적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과거 30만원으로 결정했는데 최근에는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별히 장애나 중병, 자녀 양육 때문에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면제해 달라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분담 비율 결정과 관련하여 부모 일방이 소득이 없는 경우 양육비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소득이 없는 쪽에서 양육비를 청구하는 쪽이면 계산이 좀 복잡해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 피고 만 10세인 딸 한 명이 있는데 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하였고 이혼을 결정하고서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고 피고는 월 평균 200만원의 세전소득이 있으며 원고가 양육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표준 양육비 결정입니다. 합산소득이 200만원이고 10세니까 표에서 78만 2천원이 평균 양육비인데 이 구간에서 200만원이 제일 적으니까 72만 5천원이 표준 양육비가 됩니다. 이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10세의 최저 양육비 28만 1천원의 절반 14만 500원을 엄마 소득으로 더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양육비 총액 확정인데요. 한 명이니까 72만 5천원에서 6.5%를 더하면 77만 2천원이 됩니다. 세 번째 양육비 분담 비율 결정인데요. 아빠가 77만 2천원에서 최저 양육비 절반인 14만 5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200만원대 14만 500원 비율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점이 좀 헷갈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를 산정해 볼까요? 77만 2천원에서 14만 500원을 빼면 63만 1,50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일시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평소에 돈을 잘 벌지만 소득이 일시적으로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는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 멀쩡히 다니는 회사를 때려치우거나 아니면 고용주와 합의를 해서 현금으로 받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 사업자면 소득을 누락해서 갑자기 소득을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은 돈을 못 번다고 양육비를 안 주겠다고 할 것이고 변호사는 학력, 자격, 경력 및 과거의 임금 수준 등 재반 사정과 각종 통계를 참작하여 추정되는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적용될까요? 최근에는 협의 이혼 시에도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정해야 하므로 그런 경우가 없지만 과거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양육비 산정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한 양육비보다 많이 감액하게 됩니다. 판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부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한꺼번에 청구하면 큰 부담이 되므로 감액하는 것 같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 보는 법을 지난 시간에 이어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고 예를 들어 양육비가 20만원 차이가 나더라도
1년에 240만원, 10년에 2,400만원 정도라서 재산 분할에 비해 큰 다툼은 없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위자료에 관해서 피터지게 싸워도 1,000만원 정도 변동이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영역입니다. 다음번에는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양육비 관련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